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도전동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특성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비례추위. 바로 이 내용입니다. 비례추위가 뭘까요? 이거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기사 가야 됩니다. 기사 과정에서 공식 유도하고 다 해야지 이제 완벽하게 사실 이해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대충 그 의미 정도만 아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추위, 딱 말만 한번 보죠. 비례추위, 대충 비례해서 대충 때려 맞춘다, 예측한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비유를 할 때 돈이랑 많이 비유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편의상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근속 연수를 한번 볼게요. 회사 일하면 월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죠. 만약에 1년 차에서 내가 딱 입사를 했더니 월급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회사에서. 아니, 2년 차가 됐더니 150만 원을 줬어. 그러면은 3년 차는 비례해서 때려 맞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이 정도 속도라면은 200만 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런 걸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비례추이. 전기에서도 비례추이가 있나요? 네, 맞아요. 어디에서? 바로 전동기 중에서인데, 농형 유도전동기가 아니라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N극, S극이 회전자처럼 돌아가는 유도전동기인데, 안에서 도는 게 그냥 알루미늄 판이 아니라 여기 두고 전원을 넣어서 동작하는 거. 이걸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합니다. 회전자를 우리가 2차라고 하게 되거든요. 2차에다가 이렇게 저항을 하나 놓는 거예요. 저항을 놔서 이 저항값을 살살 바꾸면, 그러니까 회전자에 들어가는 코일의 저항을 살살 바꾸면은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값의 크기를 줄였다 높였다 하게 되면서 바꿀 수 있는데, 뭘 바꿀 수 있느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비례추이를 통해서 토크를 바꿀 수 있어요. 토크가 뭐예요? 회전하려고 하는 힘, 회전력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기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죠. 비례추이, 2차 회로 저항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그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1.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사용한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그 다음에 2차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2차 저항을 제가 이렇게 크게 하면은 슬립이라고 하는 거, 슬립이 증가해서 속도는 감소하게 되는데 토크는 증가하게 돼요. 속도와 토크는 서로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식이 있습니다. 자, 식이 S분의 R2는 S 다시 이거 R2 다시 플러스 R2 뭐 이런 식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R2 슬립분의 R2는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R2 외부에다가 저항을 하나 R2를 넣어서 이 값을 조절하게 되면은 슬립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슬립이 바뀌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항을 놓으면은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토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은 일반적인 유도전동기가, 자, 슬립이 여기 있고 이제 T max 최대 토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통 슬립이 0. 여기가 슬립이 1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높은 거죠. 일반적인 전동기는 최대 속도의 약 80%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0rpm짜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 800rpm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경우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는 800rpm 정도까지 갔을 때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낮은 속도에서 최대 토크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재봉틀 같은 거. 재봉틀 일반 천은 바늘이 약하지만 재봉틀일 때 예를 들어 두꺼운 가죽 같은 거를 이렇게 뚫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속도가 막 800rpm까지 갈 필요는 없죠. 조금 속도가 낮더라도 저속에서 큰 토크를 원할 때가 있다고요. 속도가 낮아도 힘이 센 거를 원할 때가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야, 나는 이런 그래프를 원하잖아. 나는 좀 이렇게 저속에서 이렇게 좀 최대 토크를 만드는 좀 이런 그래프를 얻고 싶은데, 나는 아니야. 나는 이번에 내가 사용하는 기계는 말이야, 한 500rpm 정도에서 최대 토크를 얻고 싶어. 그래서 다들 최대 토크를 얻고 싶은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례치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저항을 살살 조절하게 되면은 슬립의 범위가 바뀌게 되는데요. 슬립의 범위가 바뀌면서 최대 토크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유도전동기는 처음에 출발할 때 큰 힘을 얻고 싶은데 이렇게 출발할 때 최대 토크를 얻고 싶은 이런 형태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비례치를 이용하면은 최대 토크의 어떤 거 시점을 바꿀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최대 토크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최대 토크가 더 커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시점만 바뀌는 거예요. 아셨죠? 최대 토크의 시점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는데 야, 연말에 내가 100만 원 줄까? 연초에 100만 원 줄까? 아니면 9월에 100만 원 줄까? 아니면 여름휴가 때 100만 원 줄까? 100만 원의 크기는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연초에 줄 거냐, 연말에 줄 거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초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말에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게? 비례추이가. 최대 토크 비례추이 변하냐? 변하지 않는다예요. 변하지 않는다. 아셨죠? 자, 거기 특징 보시게 되면은 2차 저항을 변화해도 최대 토크는 불변한다. 밑줄 하나 치세요. 자, 그리고 2차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 기동 토크는 증가한다. 자, 비례추이 할 수 있는 거, 때려 맞출 수 있는 거, 우리가 월급 이런 거 때려 맞출 수 있어요. 연차 때려 맞출 수 있어요. 이 근속년이 증가할수록 올라가요. 그쵸? 그 다음에 직급 이런 거 때려 맞출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례추이 할 수 있는 것, 1차 전류, 역률, 1차 입력 이런 것들, 뭐 토크 이런 것들 비례추이 할 수 있습니다. 토일력이라고 하게 되는데 토일역 이렇게 외우세요. 토크, 1차 전류, 그 다음에 역률. 자, 그래서 비례 취할 수 없는 것, 출력, 효율, 동선, 동기속도 이런 건 비례 취할 수 없다. 자, 밑에 원선도 나와 있게 되는데 원선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맨 밑에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 1차 동선, 2차 동선, 1차 입력, 철수선, 여자 전류 그냥 이 정도만 보십시오. 다음에 세 번째, 효율. 효율을 보시게 되면은 2차 효율 나와 있게 되네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슬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것이 뭐 있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2차 효율은 2차 입력분의 P0 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2차 효율 보시게 되면은 2차 P2, 2차 입력분의 Pout, 2차 출력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게 1-S랑 같고 이게 동기속도분의 회전자 속도와 같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출력 보시게 되면 유도전동기의 출력 P는 단상일 때 P는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상이 될 때는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효율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효율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효율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읽을 때는 에타라고 있습니다. 에타. 주로 효율 나타낼 때는 이렇게 에타를 나타내죠. 다음에 토크 특성이 있죠. 토크 우리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토크. 5번의 토크 특성. 토크는 어떻게 계산한다? 0.975 하고 n분의 p. 직육이랑 똑같아요. 킬로그램 메타로 계산한다. 자, 그리고 토크는 유도전동기는 어떻게 된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전압이 2배가 되면요, 토크는 4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유도전동기는 토크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뒤에 나옵니다. 동기전동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 반복 강의를 좀 여러분 계속 강조하죠. 반복 강의 여러 번 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동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동기기 개념이 조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여기서 동기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한번 배우거든요. 한번 배우고 나중에 두 번째 올 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아 맞아 그때 그거였지라고 하면서 영감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희 다산에듀 강의가 저희 전기기능사 필기가 조금 짧으면서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좀 용이하게 그렇게 강의를 여러분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만 보지 말고 두 번, 세 번 보고 그리고 용어 잘 모르겠는 거는 처음 볼 때, 두 번 볼 때 용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거기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다.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 정의가 뭐냐 아니면 뭐 어디 사전 펼쳐가지고 아니면 수학책 펼쳐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편안하게 한두 번은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비례추이를 이용하여 속도 제어가 되는 전동기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1. 권선형 유도전동기. 2번 권선형에서 비례추이를 이용한 기동법은 자 2차에다가 저항 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2차 저항 기동법. 3번 다음 중 유도전동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 토일역 역률. 4번에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에서 비례추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1번에 출력은 비례추이할 수 없어요. 5번에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 시 회전자 측에 저항을 넣는 이유는 무엇이냐? 회전자 측에 저항을 넣는 이유는 비례추이 하려고. 비례추이 왜 하려고 그래요? 최대 토크를 얻으려고. 그쵸? 기동전류 억제와 토크 증대 4번이죠. 6번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 시 2차 측에 저항을 접속하는 이유는 출발할 때 토크를 크게 하고 싶어서 1번이죠. 7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것은 슬립, 저항을 크게 하면 슬립이 커지죠. 속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8번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1번 9번 교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지는 전동기에는 자, 이 그림과 같은 거 1, 2, 3, 4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는 거 이거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비례추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10번 슬립 4%인 유도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냥 답을 외우시죠. 그렇죠? 답을 외우지. 24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보십시오. 밑에 식인데 이거는 아까 저 슬립식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1번 슬립이 5% 2차 저항 R2가 0.15인 유도전동기의 등가 저항은 얼만큼이 되는가? 역시 슬립식에서 다시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1.5. 답만 보세요. 앞에 문제 10번, 11번 다 물음표 쳐두세요. 아셨죠? 절대 지금 보지 마세요. 12번 슬립이 일정한 경우 유도전동기의 공급전압이 2분의 1로 감소되면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2분의 1로 되게 되면요 4분의 1이 되겠죠. 답 4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답 1번. 14번.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원전압이 80%가 되었다면 토크는 약 어떻게 되는가? 80%가 되었다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0.8의 제곱이니까 0.64죠. 64%로 감소하게 되죠. 15번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무브와 구속, 저항 다 필요한데 4번의 슬립 측정은 원선도라는 도면 상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격 전압을 V, N, 출력을 P, 1차 전류를 I, 역률을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효율을 나타낸 것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16번 지금 삼상 유도전동기를 나타내니까 삼상 유도전동기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다가 효율까지 넣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거를 양쪽으로 나누면 되겠죠? 루트 3 VI 코사인 분의 P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답은 3번이죠. 끝이네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특성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